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대학생들 패트릭, 그렉, 리디아 그리고 촬영하는 친구까지 넷은 유령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은 70년대 초자연 심리학 연구자들 중 죽은 한 명을 불러내는 시도를 하죠. 3명이서 부르는 힘을 약 500명만큼 증폭시키는 기계를 쓰고 유령을 불러내는 학생들. 그들의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공적이었죠. 그렇게 나타난 뭔가에 의해 리디아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켈리와 서비스 센터 기사로 일하는 벤은 아주 핑크핑크한 커플이죠. 여느 동거 커플처럼 장도 같이 보고요. 오우야. 달리고 또 달려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이웃이라곤 한 가족밖에 없는 도시와 아주 떨어진 새로 생긴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죠. 켈리 부모님이 투자해서 팔려는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켈리 커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넓고 조용한 홈즈가 구하러 올 것 같은 둘의 집에 수상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른 날과 같은 밤이 찾아오고 소파에서 게임을 하다 잠든 둘. 그런데 모든 집문이 열려 있습니다. 침입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날이 바뀌고 기계를 잘 만지는 벤은 CCTV 설치해 모든 문의 열쇠까지 싹 교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은 반백수였던 거죠. 그때 집으로 찾아온 한 손님. 이런 손님이라면 아주 환영하죠. 댕댕이랑 살면 이럴 때 있잖아요. 허공에 대고 짖거나 쳐다볼 때. 이럴 때 좀 무섭지 않나요? 뭐가 됐든 댕댕이는 건들지 말자 진짜.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렸군요. 그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곰팡이죠. 그렇게 마룻바닥을 확인하러 지하로 들어간 벤. 그곳엔 곰팡이 말고도 뭔가가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찾아온 밤. 켈리가 샤워를 하는 동안 벤은 메일을 확인하는데 잔뜩 쌓여있는 안 읽은 메일들. 벤은 켈리의 눈치를 보며 메일을 확인하죠. 패트릭은 처음 심령 실험을 했던 대학생 무리의 리더 아닌가요? 패트릭은 또 같은 실험을 하고 있군요. 대학생 땐 3명의 에너지를 500명 정도로 증폭했거든요. 이번엔 4,000명 정도의 에너지로 증폭했군요. 그 사이 기술이 발전했나 봅니다. 그는 유령을 부르려는 게 아니라 대학 때 부른 유령을 가두려 하고 있죠. 그리고 실험은 다시 실패했습니다. 패트릭과 벤은 어떤 관계일까요? 샤워를 끝낸 켈리가 옷을 입으려 하는데 아주 번거롭게 겁을 주는 뭔가. 그리고 집에 인기척이 있습니다. 벤은 최첨단 방범 도구를 들고 집을 둘러보죠. 분명 소리는 나는데 아무도 없고 무서워진 켈리와 벤은 마당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게 되는데 마트에서 텐트 살 때 캠핑 가면 밤에 안 재운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 안 재운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야간 경비 벤씨. 경비 벤씨가 수상한 느낌의 집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떨어진 CCTV가 혼자 움직여 켈리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아온 벤이 CCTV를 발견하죠. 다 망가져 있군요. 반백수 벤은 켈리가 출근한 사이 집을 다 정리해놓기로 하는데 과거 실험과 벤의 관계가 밝혀집니다. 벤이 그 실험에 설비를 했었던 거죠. 촬영하던 친구가 벤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장비들을 더 깊이 숨겨놓은 벤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벌집인가요? 벤은 벌집 같은 것을 부시죠. 그런데 그 안엔 과거 실험했었던 깨져버린 인형이 있습니다. 집 정리를 끝낸 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도착한 켈리. 그녀는 벤의 비밀을 보게 되는데 이거 봐라, 전 여친. 오빠 내가 첫사랑이라며. 켈리는 벤의 전 여친이 가장 궁금하지만 겸사겸사 무서운 심령 실험을 보게 되죠. 벤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 유령은 모르겠고 현 여친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빠 나 사귀기 전에 몇 명이나 사귀었어? 왜 안 버렸어? 아직도 마음이 남았니? 유령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벤은 과거 실험을 고백합니다. 결국 집에서 유령이 나온 게 아니라 벤에게 유령이 붙어 따라온 거란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이미 유령은 켈리도 노리고 있습니다. 벤의 기계로 집을 둘러보는 켈리의 앞에 드디어 유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둘은 무서워진 집을 벗어나 호텔에서 자기로 하는데 벤은 어디서 자고 있는 거죠? 이건 말로만 듣던 유체이탈입니다. 벤은 가위에 눌린 상태. 진공 포장육이 되어가는 여자친구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둘. 하지만 유령은 집에 붙은 게 아니죠. 벤은 실험의 리더 패트릭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아. 안다고. 그리고 그에게서 듣는 충격적인 사실. 놈들은 단순히 유령이라기보다 뭔가 더 큰 존재였죠.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 한 실험이 오히려 저쪽 세계와의 문을 더 넓혀버린 겁니다. 이들은 그때의 실험을 거꾸로 진행해서 모든 걸 되돌리려 합니다. 3명의 에너지를 500명으로 증폭, 다음 실험은 4,000명의 에너지로 증폭, 이번엔 40만 명의 에너지로 증폭하겠다는군요. 이거 문을 더 키우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First experiment, our amplified EEGs, in the second we open the gateway, and with all the additional power, we shut the door and we turn the lock. 그렇게 실험을 계속 준비하는 켈리의 앞에 놈이 나타났습니다. 켈리는 서둘러 세탁실 문을 막아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켈리가 안에 있네요. 그리고 유령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강해집니다. 빨리 실험을 시작하죠. Initiating reverse playback. Firing transmitter feed.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투자한 집이 다 망가지는구나. 이제 엄마한테 큰일 나겠구나. 같은 생각을 켈리가 하는 사이 실험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소동은 다 해결된 건가요? His directions to my house, the safe room, just in case. You got a life again, right? 그때
안 끝났네요. 유령도 고달픈 직업입니다. 어떻게 집을 예술적으로 망칠지 항상 생각해야 하거든요. 둘은 패트릭의 세이프하우스로 도망칩니다. 유령한테 죽기 전에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고압 전류가 가득한 세이프하우스에 도착한 둘은 서둘러 안전한 장치 안으로 들어가는데 유령이 더 강해져 버린 걸까요? 장치 안에서 사라져 버린 벤. 사라진 벤은 벽 속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친구들은 자신들이 유령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쪽 세상을 알아버린 유령들이 이쪽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하며 괴롭힌 거였죠. 그렇게 유령들은 사람들을 데려갈 때마다 강해지고 이쪽 세상에서의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겁니다. And then it takes you. 결국 켈리도 잡혀가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벤과의 행복한 기억이 머무는 마트. 지친 켈리는 가장 따뜻해 보이는 텐트를 골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2012년작) 디 애퍼리션입니다. 흔한 소재인 유령이 나오는 집 이야기였죠. 물론 집이 아니라 사람에 붙어 있었던 거라는 소소한 반전도 있었고요. 흔한 소재라는 건 흔한 만큼 어느 정도의 재미를 보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었나 봅니다. 기승전결이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뭔가 스물스물 시작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끝났어요. 딱히 대단한 공포를 보여준 부분도 없죠. 주온 귀신의 미국판 버전 같은 귀신의 출연에도 불구하고요. 다만 언제나 그렇듯 저의 재미의 기준은 다릅니다. 코가 촉촉한 손님이 나왔다면 재밌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곰팡이는 습기 때문이 아니라 유령 때문이라는 걸 배웠죠. 2012년작 디 애퍼리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